우리 대부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과 관계를 위해 타인에게 드러내는 얼굴과 모든 시선이 사라진 후 오롯이 혼자 남았을 때에 숨겨진 얼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관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태하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군자는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있을 때나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하지만 소인은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며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는 결국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신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정돈하며 지낸다. 70평 대궐 같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20평 작은 집이라도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사용한 그릇은 바로바로 설거지를 한다. 책상 위의 물건들도 제자리에 놓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르다.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뭐 아무도 오지 않는데 굳이라며 자신만의 공간을 소홀히 한다. 침대 위에는 며칠 전 입었던 옷들이 뒤엉켜 있고 식탁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직결된다. 정돈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맑아진다.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어지럽고 생각도 산만해진다.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터넷이다. 50대, 60대도 이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온라인 세상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정중하게 바로 잡아준다. 좋은 글이나 영상을 보면 진심으로 감사 댓글을 단다. 설령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익명성에 취해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쏟아낸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상대편을 무조건 매도하고 연예인이나 공인의 사소한 실수에도 악플을 단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일상 사진에까지 시비를 걸기도 한다. 인터넷은 현실보다 더 무서운 곳이다. 한번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그 흔적들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디지털 인격을 만든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유 시간이 생긴다.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계획했던 모임이 연기되는 경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갑자기 생긴 시간을 선물처럼 여긴다. 오, 이런 시간이 생겼네라며 기뻐한다.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혹은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우려내는 여유를 즐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갑자기 생긴 시간을 부담스러워한다. 뭘 하지? 라며 불안해한다.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의미 없는 영상들을 연달아 보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헤매다가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는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
길을 걸을 때의 모습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한적한 길에서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신호등을 지킨다. 새벽 4시 차 한 대 없는 횡단보도라도 빨간불이면 기다린다.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니어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오면 미리 길을 비켜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르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라며 신호를 무시한다. 담배꽁초나 침을 아무 곳에나 버린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예의 바른 사람은 진정한 교양인이라 할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사업이 잘못되기도 하고, 투자가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서 뜻대로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실패의 순간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한다. 분명히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방법을 찾는다.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하면 남을 탓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심지어 운이 나빴다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한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생긴다. 이런 아픔과 마주할 때의 모습에서도 그 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픈 몸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자신의 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잘 돌보려고 노력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플 때마다 자신의 몸을 미워한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며 불평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몸 관리는 소홀히 한다. 술과 담배를 계속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설친다.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한다. 몸은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다. 그 동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돈을 신중하게 쓴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번 달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노후를 대비해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돈을 쓴다. 광고나 할인 문자가 오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풀려고 한다. 한 번 사는 인생 뭘 그렇게 아껴라며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있다. 일을 잘했다고, 인품이 좋다고, 자식을 잘 키웠다고 말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겸손해진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까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칭찬을 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에 도취된다. 혼자 있을 때도 그 칭찬을 곱씹으며 자만한다.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며 우쭐해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칭찬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장이 결정된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도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의지력을 보여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부터 금연하겠다. 매일 30분씩 걷겠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 오늘 하루만 예외로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라며 스스로를 속인다. 결국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과 직결된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의 반응도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특히 혼자 있을 때의 솔직한 감정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 나도 배울 점이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의 성공 과정에서 자신이 배울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왜라며 질투한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공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자신의 그릇을 보여준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도 기꺼이 담아낼 수 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의 행동도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준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괜찮으시냐며 다가가서 도와드린다.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꺼린다. 괜히 도왔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라며 외면한다.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만 찍고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않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한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잠자리에 들기 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하다. 이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하루 잘한 일은 무엇인지,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든다. 어리석은 사람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 하루에 대한 성찰도 없고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다. 하루의 마무리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마무리와 닮아 있다.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것이다. 결국 남이 보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큰 산을 이룬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쌓아 올린 그 작은 선택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만든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풍경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인 것이다. 여기까지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이 찔리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1년 후, 5년 후의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2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도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품격 있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